식단 조절이나 생활습관 조정으로도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시간만 지나게 되면요, 이렇게 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신장에 좋기만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과하게 많이 먹는 경우에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음식 네 번째는 야채입니다. 사실 채식을 하면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가 떨어지고 일부 환자에서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조사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사실 정확히 왜 채식이 이렇게 좋은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야채를 섭취하는 것이 신장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완화를 시켜줘서 이런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로는 야채가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염증이 더 잘 생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신장도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야채는 인이 적어서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인이 많으면 우리 뼛속에서 이 칼슘이 막 흘러나와서 혈관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에 부착이 되면 혈관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전신 혈관이 망가지면 이 신장도 피할 수 없어요. 신장도 망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채식이 혈당을 좋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을 볼 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혈당부터 낮추시라고 반드시 권하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몸에 당이 많으면요, 염증부터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신장에 만성 염증이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당이 높은 게 정말 최악입니다. 혈당 조절부터 하면서 이 치료가 들어가야지 신장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을 좋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고혈압 자체가 신장을 나쁘게 하는 원인 양대 산맥 중 하나입니다. 채식으로 혈압이 낮아지면 위험 요인이 그만큼 팍팍 줄어드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내 세균총 때문인데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이 섬유질과 각종 좋은 성분들이 이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섬유질이 많은 야채를 먹으면 장내 세균총에 유익균들이 늘어나면서 이 단수의 지방산들을 많이 생성을 하는데요, 이 단수의 지방산들이 장 내피세포를 좋게 하고 또 염증을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야채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 또한 장내 세균총과 만나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에서는요, 장내 세균총 자체가 나빠지면 염증 반응과 신장에 안 좋은 독소 생성도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야채가 신장에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장이 나쁜 분들은 사실 자나깨나 맨날 듣는 말이 있어요. 바로 칼륨 조심입니다. 그러니까 야채가 이렇게 좋은 거는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손이 가질 않습니다. 이 손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신장에 나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올라가죠. 그러면 신장이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륨 걱정을 덜 수 있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영양 성분도 풍부한 신장 친화적인 야채들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100g당 칼륨 수치가 약 170mg 정도로요, 이 시금치나 토마토에 비해서 현저하게 칼륨이 낮은 야채입니다. 양배추는 이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장내 세균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외에도 항산화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브로콜리입니다. 사실 브로콜리는 이 칼륨이 적은 편은 아닌데요, 100g당 칼륨이 약 300mg으로 중간 이상의 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삶거나 데치게 되면요, 칼륨 수치가 30에서 50% 이상 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신부전 환자들도 이 삶은 브로콜리는 칼륨 걱정을 좀 덜고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
비타민C도 풍부해서 신부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상추와 상추입니다. 양상추와 상추는 채소임에도 칼륨 수치가 낮은 대표적인 야채인데요. 100g당 칼륨 수치가 140에서 170mg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칼륨 걱정을 좀 더 덜 수가 있겠는데요. 더군다나 상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항염작용을 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다섯 번째가 맛있는 오이입니다. 이 오이는 100g당 161mg의 칼륨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칼륨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 역시도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약재로서요, 신장 손상의 주 원인인 염증과 체내, 산성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망, 파프리카, 삶은 아스파라거스 등도 칼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채소들은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것이 좋으냐? 이 채소 역시 통상적으로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3기까지의 신부전 환자 중 칼륨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딱히 칼륨량에 구애받지 않고 야채를 드셔도 좋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이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체질적으로 칼륨 수치가 빵빵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요, 평소에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류들을 즐겨 드시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샌가 이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셔서 칼륨 걱정 때문에 과일과 야채를 딱 끊었는데요. 그러면서 수치가 더 빠르게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식이 지도를 다시 하고 과일과 채식을 권장하되 칼륨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약 치료를 받으시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분들은 만성 신부전증의 합병증들이 나타나는 4기 이후의 신부전 환자들인데요. 통상적인 권고는 없지만 하루 1, 2서빙, 즉 하루 한두 컵 이내로 야채를 제한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환자의 개인 혈액 검사를 보면서 맞춤형으로 칼륨 수치를 보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먹는 양보다 중요한 게 바로 조리법인데요. 일단 데치거나 잘게 썰어서 물에 오래 담그면요, 칼륨이 30에서 50%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무서워서 이 좋은 야채들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야채 중에서 삶아서 먹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아스파라거스가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은 야채를 삶아서 물까지 쏙 빼고 드시는 경우에는 이 칼륨이 정말 많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것도 또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등 여러 야채들의 칼륨 함량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더 자세한 칼륨량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항산화 성분이 많은 기능성 식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그 첫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대표 성분 중 하나가 커큐민인데요. 이 자체가 항산화 물질의 대표격인 이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커큐민은 어떻게 신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커큐민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신장도 살려주는 미토콘드리아 보호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신장 기능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신장 조직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인체에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기관이니까, 즉 세포의 공장이라고 할 만한데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는 신장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 지방 조직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 조직과 관련 있는 것이 염증이죠. 따라서 이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험 연구에 따르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요, 조직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저산소 손상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강황이 가진 항염증 작용 때문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신장이 섬유화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커큐민이 염증을 잡아주고 섬유화를 막아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혈관입니다. 왜 혈관이 중요하냐 하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커큐민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항산화 능력은요,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보호에도 잠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강황이지만 이 사실 강황을 한약으로 쓸 때는 하루에 몇 그램밖에 안 쓰거든요. 저희 한의사들이 처방할 때는 그렇게 강황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막 사셔서 이 용량을 많이 해서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통상적인 권고량은 하루 5g 내외인데요. 강황 자체가 또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황 관련해서는 우선 한의사 선생님들께 꼭 문의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막 사셔서 막 드시지 마시고요. 꼭 한의사 선생님들 혹은 의료인들께 문의하시고 이 진찰을 다 받으시고 나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황하면 또 생각나는 한약재가 있죠. 바로 생강입니다. 이 생강은 이미 많은 동물 실험에서 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는데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이 쇼가올은요, 항염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주로 동물 실험이고요. 관찰 연구나 임상 시험은 많지 않지만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이 안전하게 먹어온 식품이라는 겁니다. 물론 생강은 100g당 칼륨 함량이 400mg 정도이기 때문에 이 꽤 칼륨 함량이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하루 먹는 양은요, 우리가 향신료 수준으로 이 몇 그램 단위로 적게 먹기 때문에 하루에 몇 그램만 먹을 시에는 상대적으로 칼륨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생강의 주요 장점은요, 생강을 향신료로 써서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또 이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짜게 드실 수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입이 너무 심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생강같이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를 음식에 아주 조금씩만 뿌려서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요. 음식 맛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염식을 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져서 밥맛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식사량이 너무 적으면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니까 정말 안 좋겠죠. 이런 때 생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 생강도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불과 4g에 불과하니까 절대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또 생강이 맵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쓰리신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이 체질이 맞는지 한의사 및 의료인의 전문적인 상담과 진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것이지만 또 논란도 가장 많은 물질,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십니까? 물론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 도움되는 상황이 분명히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탈수입니다. 탈수가 생기면 신장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탈수라고 하면 더운 날씨나 땀을 많이 흘리는 것만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탈수가 생각보다 흔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자주 보는 경우인데요. 사실 대장 내시경 전후에 이 탈수 의심 현상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대장 내시경은 건강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만요. 이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고요. 또 장을 비우는 약물을 복용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탈수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생기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적어지고 따라서 신장 기능이 훅훅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신장 환자 중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후에 이 크레아티닌이 약간 상승을 하고요. 신장 기능이 또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부분은 탈수가 개선되면 다시 돌아와요. 이 대개의 경우에는 탈수는 이 물만 제대로 먹으면 다시 돌아오지만 이 다른 건강상의 문제나 탈수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든지 아니면 탈수를 심화시키는
만성 질환이 겹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탈수로 생기는 신장 기능의 이상은 주로 급성 신부전이 많지만요. 또 탈수 자체가 만성 신부전증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꽤 있는데요. 탈수가 생기기 쉬운 이 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만성 신부전증 발병률도 올라가더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신장에 좋기만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2021년도에 물을 마시는 양과 신부전이 나빠지는 정도를 측정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평균 나이 69세인 만성 신부전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이 수년간 코호트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바로 물을 과하게 많이 먹는 경우에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관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물을 하루에 얼마만큼 마시는지 측정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요. 알려진 대로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신장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루에 액체 상태의 물을 2리터 이상 넘게 마시는 경우에도 신장 기능이 나빠질 확률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요. 탈수가 있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해서 물을 많이 섭취해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셔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게 사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액체 상태인 물을 신장을 위해서 직접 2리터 이상 더 많이 드실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략 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권장량일까요? 이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요. 1945년 이전에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요. 하루에 2.5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하루에 물을 얼마를 마셔야 할지 어떠한 권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권고량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딱히 권고량이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물을 잘 마시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다르게 영국에는 아직 권고량이 있습니다. 영국 NHS에서는 하루에 약 1.9리터의 순수한 물을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 권고량이 있던 없던 간에 일반적으로 이 질환이 딱히 없는 정상인의 경우에는 우리 뇌에서 물의 양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고요. 따라서 갈증이 날 때마다 충분히 물을 마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하루에 물량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는 꼭 마셔야지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높은 온도에서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남들보다 탈수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첫 번째가 고령자입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시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땀을 많이 흘리신다든지 하면은 탈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은 또 약물 복용도 많이 하시죠. 이 두 번째가 약물 복용인데요. 혈압약이나 기타 당뇨병, 신장병 관련한 약물 중에서 이뇨제나 혹은 이뇨를 촉진하는 약물들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더 자주 많이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합해 보자면 신장 기능에 있어서 탈수가 되지 않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물을 과도하게 2리터 이상씩 정해놓고 마시는 것은 신장 기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장 기능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